두 번째 실내 디자인 원리 해가지고 균형과 리듬, 강조, 스케일과 비례, 그 다음에 조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균형을 한번 볼게요. 실내 디자인에서는 실제 무게보다 또 눈으로 느껴지는 시각적인 균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균형을 배우는 건데요. 무거워 보이는 것이 뭐가 있냐면 큰 물건, 또한 작은 물건이 여러 개 모인 것, 돌이나 의자, 질감이 뚜렷한 것, 무늬가 두드러진 것, 독특한 부정형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무거워 보이는 거고요. 실내 공간 균형감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위치라던가 아니면 수라던가 조명에 의해서도 달라지고요. 또 자연빛, 채광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국부 조명으로도 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감각이 어떤 것에 의해서 느껴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대칭 균형을 한번 볼게요. 대칭 균형은 말 그대로 대칭이 어떤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크기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 가구, 세면기, 양변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칭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칭 균형으로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꾸미기는 쉽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식탁, 의자,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대칭 균형은 안정감과 편안함, 어떤 공식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게 너무 이제 지나치다 그러면 좀 무미건조하죠. 그래서 관심 끌기가 어렵고 개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균형에서 대칭 균형을 배웠고, 두 번째는 비대칭 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가 실제로 균형을 유지하지는 않으면서 시각적으로 균형이 잡힌 듯이 보이는 게 이제 비대칭 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동감이나 동적인 신뢰, 호기심의 유발, 그 모양이 비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만큼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다. 공간 활용도도 높고 공간이 넓어 보이고 개성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이제 비대칭 균형이 되겠고요. 세 번째 방사 균형 볼게요. 중앙을 이제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동그랗게 균형을 이룬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등 가시나 원형 식탁, 나선형 계단 등이 있고요. 두 번째 대접이나 접시, 컵, 작은 크기의 어떤 이런 용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실내 전체 방사균형 디자인은 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 활용도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어떤 실내 구조가 많다 보니까 그 구조 안에서 어떤 균형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방사균형은 흔치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성이나 호기심, 신선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원형 식탁 중심에 천정등을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또 의자를 방사형으로 놓으면 안정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에는 비대칭 균형, 대칭 균형, 방사형 균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실내 디자인에서 아까 균형
배웠고요. 두 번째 리듬, 강조, 스케일, 비례, 조화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책장을 보면 이제 균형 감각이 있죠. 가운데 벽을 사이에 두고 이 책장의 균형감을 지금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실의 모양이 이렇게 꾸며졌는데 어떤 균형감이 있는지를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거실도 마찬가지죠. 어떤 균형 감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 거실의 내부 공간 디자인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방사형을 배웠잖아요. 방사균형. 그래서 천정 등에 어떤 몰딩 모양이 지금 둥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등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난로도 있고 그래서 이 거실의 균형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잡았나 하는 거를 여기 디자인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거실은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넓고 시원하고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세련된 개방감을 강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주거공간 실내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나 아니면 개성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바꾸거나 충분히 연출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으로 이런 디자인을 꾸몄구나 하는 거를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반복까지 했는데 점의를 볼게요. 형태나 질감, 무늬, 색채 등이 어떤 체계를 가지지 않고요. 점점 커지거나 강해지는 게 점이다. 그러면서 리듬감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성이 있고 시선을 집중하고요. 그러면서도 부담감을 주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변화와 통일에 의한 조화미가 형성되는 게 점이고요. 그 점이의 예를 보면 패턴을 우리가 벽지나 뭐 의류의 디자인으로 집어 넣었을 때는 같은 패턴이 아니라 패턴 크기 변화를 주면서 점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색채의 명도, 그 다음에 색상에 따라 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가구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점의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비를 보겠습니다. 실내 구성 요소에 어떤 돌발적인 변화를 준다. 그러면서 리듬감을 주는 게 이제 대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비는 뭐 이거와 이거의 아니면 1과 2의 비교, 뭐 색상의 디자인의 대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내 구성 요소의 돌발적인 변화다. 그러면서 리듬감을 주는 게 대비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사각형이 이용된 것이 둥근 스툴, 동일 색상의 조합, 벽면의 원색의 소품, 현대식 분위기 식당에 목재 고가구. 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현대와 고전, 목재 고가구. 또한 철제 의자에 놓인 양털 방석. 철제 의자는 어때요? 차가운 느낌이 들죠? 근데 양털은 뭐예요? 일단 털이 따뜻한 느낌을 주고 또 털 중에서도 양털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비가 되는 조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것은 요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강조. 시각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있나, 뭐 우리가 그걸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강조하기도 해서 정돈되고 통일된 분위기가 나는 게 이제 강조가 되겠죠. 강조를 하려면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정돈되고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해야지 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넓고 단순한 벽면의 그림이라던가요. 넓고 단순한 벽면의 그림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럼 시원한 크기의 창으로 전망이 돼 있는 곳은 창을 크게 만들어서 전망을 강조한다던가, 그 다음에 수지품을 진열한 다음에 내가 아니면 뭐 누군가가 강조하고 싶은 그 수지품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가지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수지품만 빛을 비추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주거 공간의 균형과 리듬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요, 보다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이 창조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거는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강조. 하나 아니면 둘이죠. 근데 여러 개 많은 강조가 되면은 강조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여러 개의 작품 속에 아니면 디자인 속에 같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가 역효과가 될 수가 있죠. 많은 강조는.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화가 있을 때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지나치게 통일성이 강조되면 딱딱하다, 단조롭기도 하고, 또한 근데 통일성이 없다 그러면 그 디자인은 좀 어수선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아름답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결여되거나 너무 강조가 되면 조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일성과 변화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통일성에 의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어떤 적절한 변화가 이제 시도되기도 합니다. 그 통일성과 변화를 볼 텐데, 그 통일성은 디자인 요소의 반복, 유사성, 어떤 동질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색채나 질감, 선이나 형태를 비슷하게 하거나 또 같게 하거나 실내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일정한 무늬를 넣어주는 게 이제 통일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는 생명력, 흥미, 유발, 주거 공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강조만 하면요, 아까 우리가 통일성이 결여되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처럼 여기서도 어수선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변화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주거 공간의 실내 디자인에서 균형과 조화, 뭐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